택시가 료칸 앞에 멈춰 섰을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획한 여행이었어요. 일정도 숙소도 전부 그가 정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시간 내겠다고, 둘이서만 있겠다고, 아이도 만들자고 약속했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들었던 말이었지만 이번엔 예약증까지 보여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그런데 료칸 앞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받기 전 그가 저를 봤어요.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도 재작년 결혼기념일에도 봤던 바로 그 표정. 언제부터였을까요? 일이 우선이 된 게, 아니, 언제부터 제가 우선이 아니었던 걸까요? 통화하는 동안 고개를 5번쯤 끄덕였고 미안하다는 말도 그만큼 했을 겁니다. 이해해달라고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7년 동안 이해했습니다. 일이 중요하다는 것, 회사가 우선이라는 것, 아이는 다음 기회라는 것, 그 다음 기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요. 짐도 풀지 않고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냐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결혼한 지 7년이었는데도 택시가 떠났고 우리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둘 다. 프론트 직원이 건넨 열쇠에는 부부 객실이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직원이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 방문을 열자 더블 침대 하나와 창밖의 정원이 보였어요. 예쁜 풍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자겠죠. 결혼했지만 짐을 풀면서 부부용 유카타 2벌을 발견했어요. 하나는 필요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36의 얼굴. 아직 늙지 않았는데 왜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3달, 넉 달, 아니, 그것도 제대로였나요? 피곤하다고, 내일 아침 일찍이라고, 주말에 하자고 말하던 남편. 주말이 와도 똑같았고, 제가 다가가면 어깨만 두드렸어요. 오늘은 진짜 피곤하다고, 언제부턴가 다가가지 않게 됐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싫었으니까요. 부부 전용 혼탕 이용권이 놓여 있었어요. 오후 8시부터 9시. 혼자 갈 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운을 입고 타월을 챙겨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혼탕 입구는 남녀 구분이 없었어요. 탈의실도 하나. 옷을 벗고 타월로 몸을 가린 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안개가 자욱했어요.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안개가 걷혔고 그때 봤습니다. 남자.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어요. 넓은 어깨를 타고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 몸을 본 게 얼마 만일까요? 남편도 언제 제대로 봤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얼굴, 목선, 쇄골, 시선이 저절로 아래로 갔어요. 물속이 뿌옇게 보였지만 윤곽은 보였습니다. 급하게 시선을 올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제가 뭘 봤는지 알았을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졌는데 온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시선을 돌리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등을 보이고 하지만 계속 의식했습니다. 7년 동안 이런 적 없었어요. 남자를 이렇게 의식한 적. 남편한테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본 것을, 느낀 것을, 나도 여자구나. 당연한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만 흘렀고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먼저 일어나 목례를 했고 그도 고개를 숙였어요. 밖으로 나와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말도 제대로 안 했는데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당 입구에서 멈칫했어요. 메뉴판이 일본어에 한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뭔가 물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겠냐고. 돌아보니 어젯밤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직원과 대화했고 우리는 붙어 있는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됐습니다. 뭘 먹고 싶냐고 물으며 메뉴판을 건넸어요. 잘 모르겠다고 하자 메뉴를 훑어보더니 이거 괜찮을 것 같다며 주문해 주겠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을 불러 제 것까지 주문하는 그를 보며 작년 제주도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남편이 물었었죠. 뭐 먹고 싶냐고. 모르겠다고 하자 그럼 알아서 시키라며 핸드폰을 봤어요. 결국 제가 주문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입에 맞았어요. 맛있냐고 묻는 그가 다행이라며 웃었을 때 왜 눈가가 뜨거워지는지 알았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혼자 여행 왔냐는 질문에 남편이 일 때문에 돌아갔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는 그가 자기도 혼자라고 일 때문에 왔다가 하루 더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하자 자기가 아는 조용한 골목이 있는데 가이드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고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한두 걸음 앞서 걸으며 가끔 뒤돌아봤어요. 속도 괜찮냐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목조 가옥들이 늘어서 있었고 저 건물은 100년 됐다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설명했어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도 이해 못했지만 듣고 있는 게 좋았어요. 그의 목소리, 옆에서 걷는 것, 가끔 웃는 것, 언제 이렇게 즐거웠을까요? 남편이랑 여행 갔을 때는 설명도 없었고 말도 별로 없었으며 앞만 보고 걸으며 핸드폰만 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말을 걸고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데이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데이트? 이게 데이트였나요? 아니에요. 그냥 친절한 사람이 길 안내해 주는 거였죠. 하지만 설레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고프지 않냐는 질문에 배고프다고 했어요. 근처에 좋은 소바집이 있다며 관광객은 안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5분 거리. 혼자 왔으면 못 찾았을 거라며 웃었어요. 맞아요. 혼자였으면 또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을 겁니다. 작은 소바집에 들어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소바를 먹는데 국물이 입가에 묻었나 봅니다. 그가 냅킨을 건네는 줄 알았는데 손이 제 얼굴로 왔어요. 엄지로 천천히 입가를 닦았습니다. 숨이 멈췄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입술 끝에 잠깐 머물렀다가 떨어졌습니다. 묻었다고 말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했는데 소리가 안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묻은 거 닦아준 것 뿐인데 남편도 연애할 때 해봤을 텐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식탁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보이지 않게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재킷을 벗어 제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뛰자고 했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뛰었어요. 비를 맞으며 웃으며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웃는지 몰랐어요. 젖어서 불편하고 추운데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남편이랑 비 맞은 적 있었나요? 손잡고 뛴 적 있었나요? 없었어요. 남편은 비 오면 왜 우산 안 챙겼냐고 빨리 안 오냐고 짜증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배 아프게 숨찰 정도로 웃었을까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처마 아래 도착해 거칠게 숨을 쉬었어요. 그도 숨을 쉬며 저를 봤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웃었어요. 또, 둘 다.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 감정이 무서웠어요. 7년 만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설레는 게 료칸으로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둘이서 조용했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떨어뜨려야 했는데 안 했어요. 새끼손가락이 닿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3층, 4층, 5층?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6층? 문이 열렸습니다. 손이 떨어졌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말하는 그에게 저도요, 라고 대답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이 즐거웠어요. 데이트 같았습니다. 아니, 데이트였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설레고 있었고, 행복했고, 또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제가 이 표정, 7년 동안 남편 앞에서 한 번도 못 지었던 표정, 무서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핸드폰 화면에 남편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미안하다고 또 답장을 쳐야 했어요. 잘 지낸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함께 걸었던 골목, 비 맞고 뛰었던 순간, 손을 잡았던 것, 엘리베이터에서 새끼손가락이 닿았던 것. 거울을 보니 또 웃고 있었어요. 문자를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짧게, 잘 지낸다고만 보냈어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테이블에 앉아 저를 보며 웃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제처럼 다가가 마주 앉았어요. 잘 잤냐는 질문에 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잠을 설쳤어요. 계속 그 사람 생각을 했으니까요. 메뉴를 건네며 어제처럼 주문해 주겠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이상했습니다. 어제는 계속 말했는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무슨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무 생각 안 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도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뭐 할 거냐고 같이 있고 싶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빨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니 강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물이 천천히 흘렀어요. 갑자기 그가 물었습니다. 결혼했냐고. 놀랐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였냐고 물으니 반지라며 제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아, 라고만 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행복했다면 여기 없었겠죠. 낯선 사람과 앉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결혼 안 했다고 한 적도 없고 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어요. 왜냐고 물으니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진짜로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고 사랑받아 본 적도 사랑해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같았어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자 웃으며 진짜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저처럼 저를 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어떠냐고, 사랑받고 있냐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받고 있었나요? 남편한테 결혼은 했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언제부턴가, 아니,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몰라요. 편하다고 했었죠. 남편이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고.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었던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그의 손이 제 손 위로 왔어요. 가만히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언제 이렇게 따뜻한 손을 느꼈을까요? 남편 손은 항상 차가웠어요. 핸드폰만 만지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아 참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뺐어요.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는 질문에 무서워서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감정이, 이 사람이, 이 순간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알겠다며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함께 걸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료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조용했습니다. 손이 스쳤지만 이번엔 급하게 떨어뜨렸어요. 6층? 문이 열렸습니다. 내일도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거칠게 숨을 쉬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무서웠습니다.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지금은 밤이 됐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손을 얹었던 것, 따뜻했던 것, 사랑받고 있냐고 물었던 것, 대답하지 못했던 것. 일어나 유카타를 입고 혼탕으로 갔습니다. 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 한 개가 자욱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였습니다. 물 한 개 너머에 서 있었어요. 둘 다 멈춰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멀리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왜 왔냐는 질문에 잠이 안 와서라고 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말하자 둘 다 웃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했어요. 이상하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은 항상 불편했는데 말이 없으면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조용해도 괜찮았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뭐가요? 라고 물으니 너무 많이 물어봤다고 낮에 결혼한 거, 행복한 거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으며 표정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표정, 자기도 그런 표정 짓고 살았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저처럼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가려나 봐요.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서 멈췄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궁금하다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끌리는지 만져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숨이 멈췄어요. 대답해야 했습니다. 안 된다고, 결혼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이 제 뺨에 왔습니다. 천천히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7년 만이었어요. 이렇게 만져지는 게 남편은 안 만졌으니까요. 저를 언제부턴가 관계할 때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불 끄고 빨리 끝냈어요. 제가 여자라는 걸 잊은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데 이 사람은 만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소중하다는 듯이 입술이 제 이마에 왔어요.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 뺨에도, 코끝에도, 입술 가까이 왔다가 멈췄습니다. 눈을 떴어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해도 되냐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둘 다. 하지만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키스했어요. 천천히. 남편은 키스 안 했어요. 관계할 때도 언제부터 입맞춤이 사라졌을까요? 그런데 지금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랑 혀가 들어왔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얽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어요.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눈이 마주쳤어요.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키스했어요. 제가 먼저. 이번엔 깊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로 와 끌어당겼어요. 몸이 붙었습니다. 느껴졌어요. 그의 것이 딱딱해진 게 무서웠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래가 뜨거워졌어요.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물 때문이 아니라 손이 가슴으로 올라왔어요. 천천히 만졌습니다. 신음이 나와 급하게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가 제 손을 치우며 들으려고 한다고 당신 소리를, 목소리를 속삭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손을 내렸어요. 계속 가슴을 만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입술이 목으로, 쇄골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젖꼭지를 입에 물었어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빨고 혀로 굴렸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언제 이런 적 있었나요? 남편은 안 했어요. 이런 거 가슴도 안 만졌습니다. 바로 들어왔어요. 아래에. 끝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온몸을 손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만졌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젖어 있다고 속삭였어요. 부끄러웠지만 더 만져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손가락을 넣었어요. 허리가 꺾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소리가 났어요. 손가락이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안 했으니까요. 애무 같은 거 그냥 제가 젖든 안 젖든 아프든 말든 들어왔어요. 끝나면 씻으러 갔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낄 때까지 손가락이 안에서 구부러지며 어떤 곳을 건드렸어요. 비명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거기가 좋냐고 물으며 계속 그곳을 건드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허리를 잡아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손가락이 더 깊이 2개가 들어왔어요. 빨라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뭔가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처음 느끼는 감각. 이러다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멈춰달라고 말하려다 입이 키스로 막혔어요.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빨라졌어요. 터졌습니다. 몸이 경련했어요. 소리가 키스 속으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떨었어요. 손가락이 빠져나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안아줬어요. 그가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이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간 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급하게 해서 미안할 것 없다고 했어요. 좋았으니까. 아니, 행복했으니까. 7년 만에 여자로 느껴진 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문을 닫았어요.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조용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둘 다. 하지만 그가 다가왔어요. 키스했습니다. 깊게. 옷이 벗겨졌어요. 누가 먼저 벗겼는지 기억 안 났습니다. 침대로 넘어지듯 갔어요. 그가 저를 눕히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어요. 해도 되냐고,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당겼어요. 키스했습니다. 손이 온몸을 천천히 더듬었어요. 남편은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항상 급했어요. 빨리 끝내려고. 의무처럼 했고, 저도 의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즐거움을 느낀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목, 가슴, 배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리를 벌렸습니다. 그가 부끄러웠지만 막지 않았어요. 입이 그곳에 닿았습니다. 비명이 나왔어요. 남편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거 더럽다고 했었죠. 예전에. 그런데 이 사람은 하고 있었습니다. 혀가 움직였어요. 허리가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배를 눌렀어요. 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혀가 빨라졌습니다. 또 올라왔어요. 그 감각이 터질 것 같았을 때 입이 떨어졌어요. 손가락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터졌어요. 경련했습니다. 온몸이 한참을 떨었습니다. 올라와 키스했어요. 제 맛이 그의 입술에서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밀어내지 않았어요. 뭔가 아래에 닿았습니다. 그의 것, 크고 딱딱했어요. 남편 것보다 확실히 컸습니다. 조금 무서웠지만 원했어요. 넣어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확인하자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조금 아팠습니다. 남편이랑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요. 그런데 아픈 것보다 채워진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이렇게 꽉 차는 느낌. 처음이었습니다. 다 들어왔을 때 멈췄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들어왔다 나갔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조금씩 빨라졌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입에서 참으려고 했지만 참지 말라고 했어요. 듣고 싶다고 제 소리를 냈습니다. 크게. 남편은 싫어했었어요. 소리 내는 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항상. 아니, 낼 소리도 없었죠.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좋아서 더 빨라지고 깊어졌습니다. 각도가 바뀌며 어떤 곳이 눌렸어요. 비명이 나왔습니다. 거기냐고 물으며 계속 그곳을 정확하게 찔렀어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지도 신경 안 썼으니까요. 제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런데 이 사람은 찾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는 곳을 찔러주고 있었습니다. 계속 다리를 들어 올려 어깨에 걸쳤어요.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빨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좋았어요. 이렇게 거칠게 대해지는 것도. 남편은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아니, 무관심했죠. 제가 느끼든 말든 자기 할 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제 반응을 좋냐고 물었어요. 좋다고 소리쳤습니다. 웃으며 더 빨라졌어요. 또 올라왔습니다. 더 크게.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러다 정말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무섭다고 말하자 괜찮다고, 그냥 느끼라고,
놓아주라고 속삭였어요. 터졌습니다. 크게 비명을 질렀어요.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그도 신음하며 더 빨라졌어요. 터질 것 같다고 말하며 어디에 싸냐고 물었습니다. 안에 해달라고 말했어요. 확실하냐고 물으며 확실하다는 대답에 터졌습니다. 그가 뜨거운 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가득 찼습니다. 남편 거는 항상 콘돔이었어요. 아이 생기면 귀찮다고. 그래서 이런 느낌 처음이었습니다. 뜨거운 게 안에 가득 차는 느낌. 좋았어요. 쓰러졌습니다. 그가 제 위에 무거웠지만 좋았어요.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둘 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천천히 빠져나왔고 흘러나온 그의 것을 타월로 닦아줬습니다. 옆에 누워 안아줬어요. 행복했습니다. 7년 만에, 아니,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행복한 건 그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어요. 옆을 보니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참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눈을 뜨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침이라고 말하자 그렇다고 했어요. 어젯밤이 생각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른 것, 그렇게 느낀 것, 후회됐을까요? 아니었어요. 행복했으니까요. 키스했습니다. 그가 다시 시작됐어요. 아침까지, 점심때까지, 그렇게 침대에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었으니까요. 옷을 입고 짐을 쌌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로비로 내려가 체크아웃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택시가 와 있었어요. 떠나야 했습니다. 서 있었어요. 둘 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저도요 라고 했어요. 행복했다고 말하자 저도요. 잊지 못할 거라고 하니 저도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야 한다고 말하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락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냐고 물으며 왜냐고 물었어요. 결혼했으니까요. 쓰게 웃으며 그것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하자 이혼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어요.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는 질문에 무서워서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변화가 혼자 되는 게, 다시 시작하는 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한다고만 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타야 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안아줬어요. 꽉 안겼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우는 모습을 떨어졌습니다. 택시에 탔어요. 창문을 보니 서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둘 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고 그냥 흐르게 뒀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있었어요. 일찍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했어요. 잘 놀다 왔냐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잘 놀았어요. 정말로 7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행복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다가오며 오랜만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불을 껐습니다. 빨리 들어왔어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사람처럼
천천히 하라고, 만져달라고, 키스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씻으러 갔습니다. 남편이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만지던 손, 키스하던 입술, 속삭이던 목소리, 보고 싶었습니다. 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락처도 몰랐어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에 대해 단 이틀, 48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평생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7년 전 그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얼굴. 한숨이 나왔어요. 이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7년처럼. 아니, 더 오래 행복하지 않은 채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침대로 돌아와 눈을 감았어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어나 씻고 화장했어요.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가 낯설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는다며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비 맞고 뛰었던 날, 웃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다시는 오지 않을. 핸드폰에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도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한참 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이름도 모르는, 다시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행복했었죠. 단 이틀.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7년 동안 느끼지 못한 걸 이틀 동안 느꼈으니까요. 여자라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매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채로. 하지만 가끔 웃을 수 있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틀이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말로.